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캡틴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여태까지 시장에 대한 약세장이 지속되었고, 저희 단톡방에서도 설명드리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정보와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금주에는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는지를 정리해서 매일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번 주 금요일이죠. 4월 11일에 미국 정부에서 스마트폰, 노트북 PC, 서버,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에 반영되는 상호관세 면제 가이던스를 공시했습니다. 주말간은 면제가 됐다라는 이슈가 불어오게 되면서 사실 투심 회복에 정말 좋은 이슈가 반영이 되었는데요. 자, 하지만 면제가 아니다라고 사실을 밝히게 되면서 시장은 약간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반도체 관세가 발표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제가 올려드린 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1일 반도체 관련해서 가이던스를 공시를 했고요. CPU, GPU, D램과 낸드의 상호 관세 면제를 포함하며 중국 관세는 20% 유지가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책 발표 후에는 협상 과정을 동반하여 반도체 주가 회복이 예상된다. 자, 여기서 핵심은 발표 후에 협상 과정에서 회복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반도체 관세를 하는 이유는 리쇼어링, 미국 내 생산시설 유치와 중국 반도체 견제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이고요. 특히 4월 2일 직후에 나온 IT 수요 위축과 불확실성은 크게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회복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얘기하는데 이 기술주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비트코인과 M7 기술주들과의 상관관계가 꽤나 깊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의 흐름 또한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추가적으로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는 완전히 무관세만큼은 좋을 수 없겠지만 첫 번째, 정책 발표를 기점으로 주가 방향의 우려에서 해소로 바뀐다는 점,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관세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든다. 자, 쉽게 말씀을 드려서 비트코인도 역시나 관세에 대한 영향으로 크게 하락한 만큼 관세가 전체적으로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관세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관세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줄면서 다시 반도체 본연의 사이클에 집중된다. 쉽게 말을 해서 관세 영향을 줄어들게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사이클에 집중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제까지 발표했던 관세, 그 중에서도 반도체 부과가 예고되어 있고요. 자동차는 이미 관세를 매긴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추가적으로 남은 거는 제약바이오 쪽과 구리입니다. 제약바이오 쪽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나머지 구리는 6, 7월 달이 지나야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하는데 보통 3에서 4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관세가 모두 발표하게 되면 여태까지 관세를 어떻게 발표가 될지 이에 대한 시장에 영향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감으로 현재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새로운 관세가 발표되지 않는 이상은 현재 시장은 회복세를 띌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의 중기 추세를 결정하는 지표인 MVRV 365D의 지표를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보실 것은 이 수평선과 그리고 이 빨간색 진한 선의 교차 지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여태까지 21년도, 20년도 그리고 현재까지도 보시게 되시면 이 라인들을 이 교차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 추세가 진행되었고요. 이탈을 하더라도 회복과 동시에 다시 상승 추세로 연결되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2년 5월 달에 확실하게 이탈과 동시에 회복해주지 못하고 큰 하락 추세를 겪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교차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상승 추세로 연결되고 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역시나 지지를 강하게 해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확실히 현재는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크립토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 현재 비트코인과 그리고 이더리움으로 또 가장 많이 유입되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을 이어서 알트코인 전반적인 반등이 빠르게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부터는 가짜 반등이 아니라 이제 진짜 반등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들고 계신 코인들이 대부분 50%, 60%까지 70%까지도 손실 중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충분히 이제 과연 이게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고, 시장이 바닥을 친다 하더라도 기대감이 많이 사라져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손실이 몇 프로든 간에 비중 조절, 이 대응 전략만 잘 세우신다면 사실 충분히 회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준 메이저, 이 메이저급 코인들은 확실히 회복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잡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잘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대응 전략만 잘 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회복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 구독자님들이 가지고 계신 이 코인들이 회복할 수 있는 이 코인인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여러분들 남겨주시면 정확하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코인 있으시면 아래 고정 댓글에 이 번호에 코인 이름과 그리고 평균 매수가, 그리고 걱정되시는 것들 말씀해 주시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나가실 수 있게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흐름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현재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리플이라든지 체인링크, 에이브와 같은 이런 코인들의 고래들의 매수세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래들의 매수세는요, 바닥에 가까워졌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고래들의 매수 신호, 이 매수 시그널 기사는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걸 참고해서 매수했다가 손실 나신 경험도 있으실 거고요. 하지만 이런 신호는요, 지금 당장 바닥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수백억, 수천억 되는 물량을 한 번에 매수하는 고래는 없습니다. 당연히 저희도 매매할 때 분할 매수하듯이 이 고래 또한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닥이라기보다는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시바이누 고래들이 최근 8,740억 개를 매수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들 고래 지갑은 총 8,740억 개 이상의 시바이누를 4월 2일부터 6일까지 분할 매수했다는 겁니다. 바닥 신호 기억나시죠? 바닥이 아니라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단기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들과 시바이누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